트럭 노점상의 삶. 영숙은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피로한 몸을 이끌고 도매시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트, 작은 시장 상인들, 과일 가게 사장님들,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까지 모두 3일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요즘 장사는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시장으로 몰려드는 상인들은 끊이지 않았다.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영숙은 간혹 시장 안 일방 통로에 차를 세우기도 했다. 짧은 시간 동안만 세워두는 것이었고 이른 새벽이라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단속 차량은 아침 일찍부터 나타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짧은 시간 주차한 것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습에 영숙은 억울함을 느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불법 주정차가 맞았다. 그날 영숙은 신중하게 고른 토마토를 트럭에 차곡차곡 실었다. 몸과 마음이 무거웠지만 빨갛고 예쁘게 익은 토마토를 바라보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토마토 박스를 풀고 인조잔디를 깔아 꾸며놓은 트럭에 조심스럽게 토마토를 담았다. 방송을 틀었다. 달고 맛있는 토마토가 왔어요. 싱싱하고 영양 많은 토마토가 왔어요. 매년 장사가 힘들다고 해도 올해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 10,000원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손님들을 보며 영숙은 경기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상가마다 점포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가게 문을 열어도 장사가 되지 않아 과일조차 사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다. 요즘은 금, 토, 일 주말 장사가 특히 더 힘들었다. 덥고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영숙은 아파트 앞 나무 그늘 아래에 차를 세우고 방송 볼륨을 줄인 채 손님을 기다렸다. 문득 몇 년 전 이맘때의 기억이 스쳤다. 김제의 햇보리쌀이 출하되던 시기였다. 그 해에도 영숙은 가을까지 보리쌀을 판매했었다. 거래하던 도매 창고에 들러 보리쌀을 주문하고 트럭에 실었다. 그때 창고 한쪽에서는 중국산 소금을 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거 잘 팔린다는 말에 영숙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중국산 소금 포대에서 원산지 스티커를 떼어 국산으로 속여 팔기로 한 것이다. 처음 소금 50포대를 팔고 세 차례에 걸쳐 총 150포를 판매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은 깊어졌다.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저버린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한 것도 스스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너무 비굴하고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영숙은 다짐했다. 다시는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이후 2시간 거리에 있는 논산으로 가서 수박을 실어 날랐다. 수박을 팔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정말로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한 순간이었다. 장사 도중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영숙 씨 맞습니까? 경찰청입니다.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판매하셨죠? 영숙은 대답했다. 네. 곧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방송용 장비도 제출해야 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영숙은 무서웠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자책과 원망, 그리고 처한 상황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정해진 날짜에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트럭 노점상을 하며 알게 된 다른 2명의 사장님들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칠 뒤 사건은 언론과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뉴스를 보며 영숙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될 만큼 큰 죄를 지었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영숙은 원산지 표시 위반 외에도 여러 가지 죄목이 추가된 것을 알게 되었다. 모르는 사이에 6가지 정도의 죄목이 붙어 있었다. 영숙은 생각했다. 붙일 수 있는 죄는 다 붙였네. 무지하고 무식해서 벌어진 일이었을까? 이 사건 이후 경찰청 직원들은 특진했다. 영숙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진짜 권력과 막강한 돈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많은데 그런 이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같은 생계형 노점상만 단속해서 승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실수였지만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렇다고 변명할 생각은 없었다. 잘못한 것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추징금과 실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영숙에게 추징금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500만 원, 지금의 살림살이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다른 몇몇 사장님들은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벌금형을 받은 이도 있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다. 더 많은 소금을 팔았던 한 사장님은 항소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영숙은 생각했다. 그래, 니들 멋대로 해라. 요즘 살기도 힘든데 벌금 500만 원 내느니 차라리 실형의 집행유예 받아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벌금도 이미 큰 부담이었는데 항소까지 당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다. 잠깐의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끝없이 이어질 줄은 몰랐다. 국선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 일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세요. 영숙은 지금도 두 번째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 이후 영숙은 다시 다짐했다. 다시는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전히 장사를 하며 실수도 하고 다시 고치며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경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실수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창작 소설이며 특정 인물이나 기관과는 무관합니다.